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주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픈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인터파크에서는 쇼핑 영업기획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이 지원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전산 처리 능력을 보유할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8월 12일 밤 11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L&B에서는 점포 개발과 디자이너 등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을 보면 학력은 무관하고요. 점포 개발자의 경우는 점포 개발 및 유지 보수 경험을, 디자이너의 경우는 SIP나 브랜딩 디자인, 광고, 홍보물 등 디자인 업무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2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KB캐피탈에서는 웹 프로그래머와 퍼블리셔, 데이터 분석 등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웹 프로그래머와 퍼블리셔는 관련 업무에서 중급 이상의 능력을 보유해야 하고요. 실무 개발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분야는 관련 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요. 모델링 개발 경험자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8월 13일 자정까지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사이버로지텍에서는 경영기획과 사업계획,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분야에서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관련 경력이 3년에서 5년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요. 유관 학문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16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좀 어제보다는 좀 수월해졌다고 해도 그래도 덥습니다. 아직 후덥지근하죠. 네, 오시는데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날씨가 더울 때도 또 해외 취업에 대한 열기는 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유망한 직종 지난주에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조금 짚어볼 게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따로 편성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니까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항공, 또 호텔 의료 관련 알아봤고요. 오늘은 네. 또 보건 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아랍에미리트의 보건 의료 산업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사나 호텔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의료보험금이라든지 각종 보험료를 고용주가 부담해드린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UAE는 역시 마찬가지 연방정부에서요, 이 의료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에만 약 5억 달러죠. 한화로 따지게 되면 6천억 원 정도 되죠. 네, 이 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은 이제 아부다비에서 책정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두바이는 어떻습니까? 두바이 정부에서도 별도로 약 4억 달러, 5천억 원 정도 예산을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국민의 경우에는 약 95% 정도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치과라든지 약값 일부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무료로 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또 자국민에게도 95%까지 보험 혜택이 제공이 되면 네. 상당히 좀 병원 문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병원 시설은 어느 정도고 또 분포는 어떻습니까? 네, UAE는 지금 종합병원급 되는 곳이 한 80여에서 90여 개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종합병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도 그렇죠. 일반 개인이 병원을 개원을 하면 의원 그리고 각종 진료 과목들이 합쳐져 있는
데가 종합병원 그리고 대학병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간인 종합병원 범위에 있는 게 이제 8, 9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약 50% 정도가 3개 주요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아부다비에 21개, 두바이에 19개, 아라인에 8개 이렇게 해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UAE에서는 대부분 선진 의료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식 선진 의료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병원에서도 인증 기관이 있죠. JCI 인증을 획득했거나 또는 취득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JCI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입니다. 환자가 병원 문을 딱 들어와서 치료를 다 하고 입원과 퇴원하는 단계까지 해서 총 11개 분야 1033개 항목을 다 체크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위원회죠. 네. 병상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베드수라고 하는데 규모는 약 200에서 600여 개 정도로 굉장히 큰 병원은 아닙니다만 네. 모두 선진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데 1인 1실 또는 2인 1실 병실로 아주 쾌적하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요거는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귀에 솔깃하실 부분인데 환자가 한 명의 간호사가 몇 명의 환자를 담당하느냐라는 겁니다. 1대 5 또는 6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숫자인데요. 그러니까요.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신문 기사로 나왔을 때 병원이 1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가보니까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을 케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1등급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UAE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1대 5 와. 정도의 반대네요, 수준이라는 거니까. 우리나라랑. 그렇죠. 오. 아주 혁신적인. 제 지인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거 진짜입니까? 이거 수치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보건 의료 분야가 UAE에서 왜 해외 취업의 유망한 분야로 이제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좀 짚어보고 싶은데 이유가 네. 있을까요? UAE 의료 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그 관계자들이 약 16,0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많고요. 이런 추세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갈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네. 매년 인력들을 충원하고 있긴 하지만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의사 간호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그래요.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요. 접수하고 나면 환자가 2~3시간 기다리는 게 응급실일 경우에 이렇게 번번합니다. 그래서 자국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해에 2,000명 정도가 외국으로 의료 쇼핑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금방 1대 1.5라고 그랬잖아요. 예. 환자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 의사가 문진하고 간호사가 뭐 검사를 한다든지 등등의 소요 시간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당 1시간 정도 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케어할 수 있는 인원수들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네.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취업문이 굉장히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주에 잠깐 듣기로는 우리나라 병원들도 UAE에 진출한 병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자, 이게 국내 병원의 UAE 진출 현황 이건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네요. 네, UAE에서도 의료 부문이 민영화하는 추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요.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의료 선진국 맞습니다. 그래서 UAE에서도 의료 한류 열풍 막 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필두로 대표적으로 나가 있는 데가 이제 서울대병원입니다. 예. 서울대병원이 UAE 정부하고 위탁 운영 계약을 맺었어요. 맺고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데 이제 삼성의료원인데요. 두바이에 메디컬 센터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우리들 병원이나 힘찬 병원들도 진출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UAE에서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 취업을 하려면 현지에 있는 UAE 병원에 취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병원에 취업을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선은 원스텝, 투스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2015년도에 서울대병원이 UAE로 이제 진출돼 있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 뭐 행정인력 이렇게 다 합해서 한 200여 명 정도가 현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바이에는 이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호스피털 두바이
여기에도 한국 간호사가 들어가 있어요. 약 어. 3명에서 4명 정도가 있고 의사가 1분 정도가 들어가 아직은 적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해외 취업, 의료 쪽으로다가 나가게 된다면 한국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을 먼저 두드려 보시고요. 네. 세컨으로다가 현지에 있는 로컬 병원들을 한번 두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꼭 뭐 특정 병원에 꼭 한정 지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문이 좀 그렇습니다.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UAE에 있는 보건 의료 분야의 취업을 하려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네네. 그 절차를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텐데요. 우선은 병원에다가 입사 지원서를 냅니다. 지원서를 내서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제 화상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네. 화상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거쳐야 되는 것이 3번째 단계로 면허 시험을 보셔야 해요. 네. 면허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계약하고 비자 수속하고 출국해서 근무하시는데 이제 수습 6개월부터 시작을 하죠. 네. 이 면허 시험 보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부분은 좀 뭐 다른 취업 분야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UAE 면허 시험 응시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 의사나 간호사 시험에 통과를 해도 네. 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UAE에서는 이제 의료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시험 보고 있는 그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한국에서 의사 시험이나 간호사 시험 통과하셨다고 해서 현지에서 바로 운영을 하시거나 취업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영역으로 보자면 의사, 간호사, 또 물리치료사 요 세 직종에 대해서 볼 텐데 각각 약간씩 다른 그런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네.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7개의 토후국이 있습니다라고 첫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건의료직 면허시험은 토후국마다 관리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국내 어디서든지 의사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선 토후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서 응시하고 시험 봐야 된다. 아부다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부다비 보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그다음에 두바이 지역은 두바이 보건청하고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2가지 면허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토호국들 같은 경우에는요. UAE 연방정부 보건성으로 면허를 신청하셔야 된다는 점 꼭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취업을 할 병원이 어느 토호국에 위치를 했냐에 따라서 봐야 될 시험이 이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UAE에서 의사 면허 취득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한지 자, 의사 면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네. 선행 조건이 먼저 있습니다. 선행 조건. 우선 의과대학은 졸업 기본입니다. 네. 그리고 인턴십 경력 12개월 이상이 있어야 UAE 의사 면허 취득 자격 요건이 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부가적으로 붙이자 그러면 언어 능력인데요. 네. 영어 우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급. 다시 말해서 전문 용어를 다 섞어서 상대방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경력증명서하고 한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 전문의 면허 이런 거 있어야 되고요. 여권 사본하고 여권용 사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되면 원본인지를 대조하게 됩니다. 데이터 팔로우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원본 대조를 하고요. 통과하면 이제 그때 시험 스케줄을 잡습니다. 시험 스케줄은 어떻게 잡냐면요. 온라인으로 잡습니다. 응시 일자, 장소 선택해서 내가 언제 보겠어, 어디서 보겠어. 그리고 그 시험에 적절한 성적 패스하신 분들만 필기, 구술, 실기 시험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을 패스하실 경우에 의사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거 시험은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보는 거죠? 시험이요? 예. 뭐 온라인이니까요. 예. 온라인으로다가 접수를 하고 현지에서 현지에서 시험을 보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 현지에서도 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체결되어 있는 시험 응시 장소에서 보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제출 서류 항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출 서류를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들 있었고요. 네. 그 여권 사본이나 여권용 사진도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경력 증명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현지에서 바로 채용해서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실무한 경력들이 확인이 되어야 우리나라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력증명서 있어야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면허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예, 또 뭐 범죄 증명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공통 서류인데요. 의료 범죄입니다. 의료 범죄. 그리고 또 민간적인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경력증명서라고 해서 범죄 확인, 형사 범죄,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이런 것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서 시험 응시 자격과 또 최종적으로 면허 발급하는데 차관 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의사 면허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간호사 면허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간호사 면허도 유사하죠. 선행 조건 먼저 말씀드릴까요? 우선 3년 이상 간호학 과정을 이수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3년제 디플로마라든지 네. 그다음에 BSN 학사학위 취득하신 분이어야 되고요. 임상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은 아까 전문의 정도는 아니지만 중급 이상, 중상급 정도 실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전문의하고 조금 다른 서류라고 본다면 여기는 그 간호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범 의료인 증명이라든지 경력 증명서 같은 건 다 동일하고요. 간호사 면허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서류 원본 대접 평가하고 시험 스케줄 잡고 필기 시험, 구술 시험, 면허 발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토급별로 면허 신청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차이점이 있다면 전문의 같은 경우는 필기, 실기, 구술 다 보게 되는데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과 구술 시험만 패스하시게 되면 간호사 면허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간호사, 또 아까 뭐가 있었죠?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예,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물리치료사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선행 조건입니다.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면허가 있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셔야 하며 경력이 2년 정도 있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간호사 직전에서는 임상 기간이 경력이 2년 정도였는데요. 여기서는 물리치료 경력 2년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언어는 간호사와 유사한 수준 정도이고요. 역시 물리치료사에서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경력 2년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년이라는 기간은 최근 3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산정을 합니다. 네. 그 3년이라는 기간 내에 병원 수가 3곳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네. 3군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그 3년 안에 단절된 공백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합니다. 경력 단절이 없어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기준 때문인 거죠. 그래서 면허 취득 절차는 의사하고 간호사 직종과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시되 방금 말씀드렸던 3년 그리고 그 안에 2년 3곳 이상 근무 단절 공백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입니다. 네, 자격 요건을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만만하진 않네요. 그렇죠. 예, 다 경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심지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공백도 6개월 이내로 예, 네네. 적어야 하고 좀 여러 가지 자격 요건들을 좀 살펴봤는데 자 이런 의료 면허 시험이 생각보다 조금 뭐 준비하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이걸 좀 꼭 봐야 하는지 혹시 이런 과정 없이도 또 취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네, 면허 시험 안 보는 면제 요건 물어보시는 거죠? 예. 네. 예,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2016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UAE의 경우에는 티어 1 국가에서 학위를 수료를 했다, 네.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UAE에서 의사면허 소지하고 그 해당국에서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은 시험 면제를 해줍니다. 이제 티어 1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요. 국가들을 좀 정해서요. 교류가 많거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관계가 원만하고 우대국인 경우인데요. 그 나라들을 보게 되면 4개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4개국입니다. 예. 만약에 이 나라에서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UAE에서는 면허 시험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요 범위에 들어가고 싶어서 많이 활발하게 의료인에 대한 자격 인정해달라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티어 1에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국내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면허 있으신 분들은 또 시험 면제 받고 현지로 취업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좀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부담 좀 덜으셨으면 좋겠다. 힘 좀 모아볼까요? 예,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 밖에도요 면허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의료 면허 시험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는데요.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필기, 구두, 실기 시험 모두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기 시험은요. 임상 실습을 하게 되고요. 모의 환자를 선정해서 모의 환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기본적인 임상 능력 평가를 하는 거죠. 모의 환자는 와서 본인의 증상을 대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 대본을 듣고 난 이후에 전문의가 어떤 진단과 처방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OSC, 객관적 구조 임상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의사, 간호사, 물리사, 물리치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데요. 수험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번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쪽 직종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려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이상 시험 자체를 응시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까지 3번 이내 합격하실 네. 생각으로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점점 알면 알수록 쉽지 않아요. 네, 네. 부담이 좀 되는데 자 이번에는요 이 분야의 근로 조건, 복지 부분 좀 살펴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좀 깐깐한 자격 요건을 보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을 때는 포기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셨을 수 있는데요. 역시 복지라든지 근로 조건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야 저건 매력적이야라고 생각하실. 그럴만하다. 예. 네네. 우선은 합격하시고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면은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재계약해서 계속 연장되는 그런 쪽이고요. 근무 시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문의 같은 경우는 병원이나 직급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환자 네. 수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 차이가 있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3교대 하는 거 아시죠? 네. 3교대 하고 있는데 UAE 같은 경우는 평균 하루에 12시간에서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당 4일 근무하고 48시간 근무하는 거는 법에 의해 규정된 거니까 그걸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급여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급여 수준 보면 전문의 같은 경우는 시크릿입니다. 비공개입니다. 예. 그런데 수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내 병원에서 전문의가 수취하는 급여 수준의 2.5배 내지 3배 정도 됩니다. 네. 적은 거 아니죠? 그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 2.5배에서 3배라는 건 적은 수치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간호사 같은 경우는 경력이나 직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평간호사 같은 경우는 기본 임금이 18,000에서 3만 불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전체 임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여러 가지들 수당들을 포함해서 3만에서 4만 6천 달러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화로 따지게 되면 3천만 원 중반대에서 5천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간호사, 수간호사로 올라가면 당연히 점프하겠죠. 예. 그리고 간호과장급 같은 경우는 전체 임금이 4만 8천 불에서 7만 2천 달러, 약 5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니까 급여 수준이 상당히 낮지 않고 예. 좋은 편이죠. 그러니까 제가 네네. 우리나라 간호사분들의 연봉은 잘 모르지만 네. 국내와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제 사촌 누님이 큰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시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 나도 보내줘 그러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네네. 3번까지밖에 시험이 안 된다는 점 꼭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지만 UAE 네. 하면요. 뭐 근로조건도 근로조건인데 복지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 호텔도 저희가 참 많이 좀 군침 흘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의료 분야 어떻습니까? 복지 혜택. 네네. 항공산업 호텔 분야랑 유사합니다. 지난주까지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사항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어디서 자야 되는지 숙소 문제거든요. 기숙사형 또는 아파트형 숙소를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만약에 숙소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는요, 돈으로 주택 수당으로 지급해 주니까 따로 잡아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날이죠. 연차 휴가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21일 이상 네.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 한번 더 집에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왕복 항공권을 줍니다. 그래서 그 표로 국내에 들어왔다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보험이나 가구 렌탈비, 공공요금 등은 동일하게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야, 역시 뭐 다시 들어도 참 매력적이다. 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UAE 지역에요. 특히나 좀 간호사 분야 쪽이 취업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그런 네.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면 좋을 만한 병원 리스트를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UAE에 소재한 병원 중에서요. 국적과 관계없이 전 세계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월 300만 원 이상 개런티에서 임금을 보장하는 병원들이 꼽아보면 한 5개 정도가 됩니다. 지역은 두 개 지역 정도인데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보자면 두바이에 3개가 있어요. 아메리칸 호스피털, 그다음에 에밀레이트 병원, 메디칼 시티 병원 이렇게 3곳이 있고요. 아부다비 같은 경우는 UAE 국립병원이죠. 내셔널 병원,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클리닉 아부다비 이 2곳 정도가 국적과 관계없이 300만 원 이상 임금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병원이니까 집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하면요, 아무래도 가장 좀 많이 우려를 하고 또 걱정을 하는 부분이 그 문화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에서도 좀 우리나라와는 상당히 좀 다른 문화가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남녀 간의 사회적인 지위와 활동 제약 범위들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건데요. 역시 병원에서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병실이죠. 국내에서도 병원 보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 병실을 같이 합해 놓지는 않잖아요. 네. 층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병실이 성별로 매우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건물을 나눌 정도까지 네. 아주 뚜렷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병원 내에서 근무할 때 국내 의료 드라마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아주 선후배 관계가 깍듯하지 않습니까? 예. 뭐 마치 군대는 저리 가라 이사일 것 같은 이런 연공서열적인 그런 권위적인 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UAE 같은 경우는 그 근무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전 방송들 가만히 떠올려 보시면 그렇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개방적이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프리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정착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료 분야 저희가 아까 언어는 능력은 뭐 상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상이라는 게 정말 의료 분야는 정말로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분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특상? 특상. 굉장히 언어 능력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 부분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구사를 해야 될까요? 필수 요건 갖추게 되면 일단은 보건의료직에 근무하시거나 취업하실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양호하고 용이한 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 영어 활용이 많다는 거, 영어 서적,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은 전공 서적 보셔도 다 영어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요소를 지금 조정현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시험, 그다음에 면접, 구술 이런 것들에서 영어 실력이 당락을 결정짓는 키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레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인트를 좀 두시는 게 좋겠고요. 현지 분위기는 상당히 외국인들한테 관대한 편이에요. 조금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양해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두려워 공포에 떨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UAE의 의료보건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번째 시간이잖아요. 상당히 좀 나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생각하는데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실지 살짝 저희가 예고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말씀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UAE에 대해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 뭐 어떻게 준비해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고요? 면접은 어떻게 보게 되나요? 그거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짜리 프로젝트네요. 그랬네요. UAE 취업.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커리어 칼리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또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꼼꼼한 취업 정보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